1. 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환자평가표의 작성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평가표라는 것은 요양병원에서 환자군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환자군을 결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의료 최고도에서 신체 기능 저하군이라고 해서 대분류의 7개와 ADL에 따라서 중분류로 15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환자군을 결정 짓는데 환자평가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환자평가표에 대하여 기본적인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얘기 드리는 7가지는 다른 어떤 내용보다 반드시 기억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합니다.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월에 2번을 작성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매월이기 때문에 환자의 군이 변경되는 게 없거나 환자평가표에서도 변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 평가표에 관해서는 매월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담당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근거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고 맨 밑에 서명을 하는欄에 보면 간호사 누구인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평가표를 작성한 후에 간호사의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담당 간호사이기 때문에 담당 간호사가 아닌 수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과장 이렇게 해서 행정 부분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환자 케어를 하지 않는 간호사라고 한다면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담당 간호사라는 거, 담당 간호사이기 때문에 외래 간호사라던가 그 다음에 투석실에 있는 간호사라던가 이렇게 병동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구에서도 담당 간호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의무기록을 근거하여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기록이라고 하면 물론 의사의 기록지라든지 간호의 기록지, TPR, 모든 방사선, 엑스레이, 결과지 모든 것을 의무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지를 근거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간호사이기 때문에 의무기록을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환자가 그려지겠죠. 욕창이 있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식사하기 ADL에서도 식사하기를 완전 자립으로 하는지 누가 먹여주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의무기록에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평가표의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한다면 그것은 환자평가표의 작성 원칙의 근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간호사야 되고 의무기록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그 상태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환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기록에 작성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환자평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매월 1일에서 10일에 작성함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매월 1일이 작성일이 될 수도 있고요. 2일이 작성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1일부터 10일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1일이라고 하면 이날은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일에서 10일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10일에 작성을 하든지 1일에 작성을 하든지 이렇게 날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일이 아니라 그 전달에 31일은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작성하는 거, 그날의 환자평가표를 평가하는 날은 1일도 될 수 있고 2일도 될 수 있고 10일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1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일, 12일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환자평가표를 작성은 1번에서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만 환자평가표는 매월 한 번밖에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평가표를 10일에 작성을 하였는데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뭐 13일, 14일에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달의 환자평가표는 10일까지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적용을 하며 10일 이후에 11, 12, 13은 이 매월 날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날짜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환자군이 다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환자군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이 평가표 작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렇게 작성 원칙에 1일에서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환자 상태가 12일, 13일에 중도인 환자가 최고도로 너무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럼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면 뭐 의료진도 많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장비라든지 재료대가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정액수가다 보니까 이 평가표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왜 10일까지인가 11일은 안 되는가 12일은 안 될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서 작성 원칙인 것처럼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시면 작성일 기준으로 7일이 확보되었다면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7일이 확보되었다면 이 얘기는 저희가 환자평가표를 작성을 할 때 최소 7일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7일이 확보되었다면 환자평가표는 무조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안 된 6일에 태어난 환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네, 입원해서 6일이 되었는데 이 환자가 평가표를 하기 전에 7일이 되어야 평가표를 할 수 있는데 6일 되는 날 퇴원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럴 때는 행위별로 그냥 급성기처럼 청구를 하고요. 7일 되는 때 만약에 퇴원을 한다면 평가표를 작성하지만 6일 되었을 때는 평가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급성기처럼 청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습을 할 때에는 이 기본적인 작성 원칙, 기본 내용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이런 단이라던가 이제 특정 어떤 내용이 나오면 A라는 거와 B라는 거가 막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습을 하실 때는 우선 근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혹시라는 이런 내용들은 예외로 따로 외워두셔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내용을 보면 특정 기간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7일은 되면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6일이 안 되었을 때는 7일이 안 되었을 때는 평가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뭔가 7일이 안 되었지만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특정 기간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인데요. 지금은 특정 기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환자가 입원을 하여서 특정 기간이에요. 저희가 특정 기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폐렴, 폐혈증 있지만 폐렴이라고 예를 들고요. 폐렴이고 저희가 환자가 이제 정액수가를 하려고 평가표를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5일이 되는 날 다시 폐렴에 대해서 다시
진단이 내려졌다면 여기도 폐렴이면 이때는 행위별로 급성기랑 똑같이 청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때도 행위별로 가느냐 이게 아니라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적용을 하죠. 정액수가를 하려면 네, 평가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5일이지만 꼭 7일은 있어야지 평가표를 작성한다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액수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일만 네, 평가를 단축해서 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로 환자 평가 기간은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 평가표를 하게 되면 이 기간은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기 때문에 환자 평가표를 하면 최고도에서 신체기능 저하군의 분류군이 나오겠죠. 그럼 이 분류가 나온 일일당의 금액에 이 부분은 정액수가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환자 평가표를 했는데 고도이다. 그러면 고도인 정액수가이겠죠. 이거를 31일 달이다면 곱하기 31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평가 기간은 정액수가 적용 기간이어야 하며 6번째로 월말 입원 등으로 2거래 환자평가표 작성 시 2거래 환자평가표 생략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월말에 입원해서 2거래 환자평가표 작성 시 2거래 환자평가표는 생략이랬어요. 자, 월말에 입원하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저희 어떻게 할까요? 31일 입원했다고 할까요? 31일 날 월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31일 날 입원을 하면 환자평가표의 작성은 네, 6일이 되게 됩니다. 6일. 그럼 환자평가표는 6일에 했으면 저희는 요양병원은 무조건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단위. 월 단위이기 때문에 하루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0일치가 정액수가로 적용이 될 텐데요. 이럴 때는 월말에 입원해서 환자평가표를 작성했다. 그 다음 달에. 그럴 때는 지금 여기 넘어 있는 달, 이달의 환자평가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성 원칙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사례도 들어서 선생님들과 학습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학습을 계속 하는 이유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정액수가이고 이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데 이 그 평가 기간을 언제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또 환자군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로 전월의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전월 마지막 날까지의 잔여일 수가 7일 이하인 경우는 당월의 환자평가표를 생략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전월의 환자평가표 작성일, 자, 환자가 20일 날 입원을 해서 20일 날 입원하면 26일의 평가표를 작성하게 되겠죠. 26일인데 31일까지의 이 기간이 네, 잔여일 수가 7일 이하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월의 환자평가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때에는 당월에 이달에 환자평가표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전월에 마지막 평가를 하고 나머지가 7일인 경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들 이 얘기가 어떤가 1일부터 10일까지 평가표를 대부분 작성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되신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